네, 이번 순서는 부동산 MRI 두 번째 코너입니다. 김재경 소장님께서 법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번 순서에서는 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확실한 투자 틈새 시장이 재개발이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아무래도 재당첨 금지 때문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고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재개발이 확실한 투자처라는 이야기 앞서서도 해드렸었는데요. 근데 재개발을 막상 투자하려고 보면 5년 재당첨 금지라는 벽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재개발을 투자했는데 내가 또 투자하려고 하면 이런 5년 재당첨 금지,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인지 설왕설래가 많고 처음에는 국토부에서도 잘못된 답변들 서로 상충되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직도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개발 전문가인 제가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보면 좋을 텐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입니다. 딱 지금 보이지도 않죠?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 6번째 항목에 5년 재당첨 금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다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빨간색으로 체크돼 있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 한번 하나씩 읽어봐 드릴게요.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분양 대상자 선정일, 조합원 같은 경우는 최초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을 말한다.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또다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 서로 이해가 좀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천천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5년 재당첨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6하 원칙을 빌려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5년 재당첨 금지 6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순서대로 따라오다 보면 내가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5년 재당첨 금지 규정이 정말 복잡하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6하 원칙은 정말 오랜만에 듣는 말인데 가장 논리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원칙이죠. 자, 6하 원칙에 대해 풀어주시는 바로 법률 설명 하나하나 시작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은 바로 무엇을입니다. 자, 5년 재당첨 금지. 근데 어떤 거라 했죠? 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이죠. 근데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바로 일반 분양인데요. 청약 통장을 써서 일반 분양에 당첨되신 사람들 역시도 적용이 된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외의 정비사업들, 우리가 말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정비사업을 가지고 있었을 때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어디서입니다. 5년 재당첨 금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해당되게 되는 것인데요. A 재건축 단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는 서울 투기과열지구죠. 서울에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부산의 재개발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산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5년 재당첨 금지에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언제입니다. 시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는 진짜 별표를 한 3개쯤은 쳐주셔도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지 적용입니다. 내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가지고 있는데 아직 조합 설립 초기 단계예요. 그러면 애초에 5년 재당첨 금지랑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얘가 관리처분 인가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재당첨 금지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도 또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 났는지가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자, 201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라고 칠게요. 똑같은 서울 A, 서울 B 재건축이에요. 하지만 얘는 201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나고 얘는 2018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어요. 그런데 A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재당첨 금지에 안 걸리고 B 재건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바로 A 재건축 2016년도에 관리처분 인가가 났을 때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었던 것이고요. B 재건축 같은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입니다. 도대체 서울이 언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지 이 시점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투기과열지구가 부활을 하게 됐었는데요. 어디가 지정됐나 보면 서울 전구가 지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과천시, 세종시가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한 달 만에 2017년도 9월 5일 파리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가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가 추가로 지정됐었는데 이때 추가로 지정된 데가 바로 성남의 분당구와 대구의 수성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8년도 827 부동산 대책 때 또다시 추가 지정이 나왔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라고 하면 광명과 하남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개발 지역이 일단 투기 지역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내가 투기 과열 지역이라고 했다면 이게 지정 전이었는지 지정 후에 관리 처분 인가가 났는지 이런 부분들도 꼼꼼하게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언제라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관리 처분 인가가 언제 났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좀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투기 과열 지구인 서울 재건축을 가지고 있어서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나 했지만 실제로는 관리 처분 인가 당시에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니었다면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바로 어떻게입니다. 언제 샀느냐 이 시점과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얘도 별표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자, 어떻게 취득했느냐 했을 때 일반 분양권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 분양은 정말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청약 당첨자에 대해서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청약을 당첨된 사람도 있지만 예비 당첨된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했으면 예비 당첨돼가지고 아파트를 받은 사람들은 역시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립니다. 근데 예비 당첨자 중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지 않고요. 또다시 청약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일명 청약통장을 쓰지 않고서 막 줄 서서 받는 일명 줍줍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청약을 받더라도 이 경우에는 5년 재당첨 금지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반 분양에 당첨됐다라고 할게요. 이 갑이. 일반 분양에 당첨됐는데 이 사람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매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권을 을한테 승계를 합니다. 이제 돈을 받고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그러면 이 경우에 누가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냐 했을 수 있어요. 일반 분양권은 지금 을이 소유하고 있지만 일반 분양이 당첨된 시점에는 갑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갑이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고 을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은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시점이라고 했는데요.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시 소유자 갑이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게 됩니다. 역시 갑이 을한테 입주권을 전매하게 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가 당첨된 시점으로부터 5년 동안 재당첨 금지에 걸리고 을은 해당 사항 없이 또 다른 재개발을 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울고 있는 갑과 웃고 있는 을의 모습으로 설명을 아주 쉽게 잘 해주셨습니다. 관리처분인가 당시의 소유자 그리고 청약 당첨된 사람은 5년 재당첨 금지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기준을 이후에 매수한 사람은 재당첨 금지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팁을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누가가 남았어요. 누가를 설명을 해주시죠. 네. 누가는 정말 간단합니다. 하지만 간단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5년 재당첨 금지는 세대원 전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얘기인지 하나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5년 재당첨 금지가 걸리는 시점은 투기 과열 지구에 관리처분 인가가 난 시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소유자가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머니도 같이 걸리는 거에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시점에 세대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던 자녀분들도 전부 다 5년 재당첨 금지에 걸린다는 사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임박해 있다라고 하면 자녀 세대들은 분리를 해두는 거에 추후적으로 자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취득할 때 도움이 된다는 사실 이 부분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누가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재당첨 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까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 남아있는 게 왜인데요. 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왜 같은 경우는 준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뭐 쉽게 생각하면 짜맞추기 하려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한번 왜는 질문을 드려볼게요. 5년 재당첨 금지를 도대체 왜 정부가 만들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재건축과 재개발로 투자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투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왜 쉽게 투자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투자를 하면 이제 이익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막기 위해서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5년 재당청 금지를 왜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오히려 왜 재개발에 투자해야 되느냐 이런 결론으로도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은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다. 여기서 5년 동안 땡전 한 푼도 안 올라간다고 칠게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아파트 완공까지 다가서면서 이 가격들을 수익 실현을 하기 때문에 재개발 자체가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투자처다. 그리고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갖다가 여러 개 투자 못하게 하는 게 바로 이번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5년 재당청 금지 자체가 이런 재개발, 재건축 큰 시세 차익을 그만 봐라. 하나만 사고 2개, 3개 이렇게 여러 개 투자하지 말라라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틈새를 찾아서 이렇게 좋은 재개발을 여러 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없지 않습니다. 자, 하나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년 재당청 금지는 관리처분 인가일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관리처분 인가 안 난 A 재개발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또 다른 B 재개발 추가적으로 당연히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2개 재개발 지역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둘 중 뭐라도 먼저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시점, 이 시점이 중요한데요. 2019년도 1월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때부터 5년 동안 재당청 금지 기간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2024년까지는 또 다른 재개발 혹은 재건축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 청산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분양 신청을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다른 A 재개발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얘가 사업시 인가가 나고 관정평가가 나고 이제 분양 신청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때 전에 매도를 하게 되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재개발 지역을 취득하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시의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이미 난 걸 취득한다든가 아니면 아예 초기 단계 조합 설립이 난 지 얼마 안 된 곳을 취득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갖다가 재개발을 2개, 3개 여러 개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장님의 Y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학교 다닐 때 질문을 다시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온다라는 말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Y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재개발, 재당청 금지를 피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 2가지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바로 재개발 초기 단기에 투자를 하던가 혹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곳을 투자하는 2가지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2개 투자를 하면 어려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장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시면 5년 재당청 금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재개발과 달리 재건축은 전매 금지 기간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이 되자마자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양 신청하기 전에 팔아야지 했을 때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을 수가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건축은 특히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재개발이 여러 개 투자하기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김재경 소장님께서 재당청 금지에 대한 설명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희에게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